기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금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설명이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도시공간기획팀장 심소희입니다. 저희 신속통합기획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대상지가 좀 작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모이실 줄 제가 몰랐습니다. 오늘 날도 너무너무 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얼마나 우리 단지가 이제 좀 개발되기를 염원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오신 거를 보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신속통합기획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민간담회도 좀 진행을 했고 많은 전문가와 논의된 계획안을 오늘 초안을 보여드리는 자리고요. 오늘 주민분들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많은 의견 주시고 이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드리고 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신속통합기획 잘 모르시는 주민분들이 계셔서 제가 먼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비계획,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짜실 때 분담금이 좀 적게 나오고 해야 되니까 사업성 중심으로 계획을 짜실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체를 보고 서울시 전체를 보고 지역 전체를 보기 때문에 뭐 층수가 너무 높아 또는 용적률이 너무 높아 주변에 교통이 너무 막히는데 이제 이런 의견들이 달면서 주민들이 가져오신 사업계획안이 보류가 돼서 다시 되돌아가고 또 다시 사업계획을 짜서 다시 올리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신속통합기획은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분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오늘 주민 의견 듣고 또 주민간담회 때 주민 의견 듣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것들을 계획안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속통합기획은 종전하고는 좀 다른 점이요. 예전에는 뭐 주민들은 사업성, 공공은 공공성, 이게 굉장히 이분법적인 구조로 했었다라고 한다면 공공에서도 어쨌든지 간에 사업이 진행되고 주거지가 정비가 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도시가 발전을 하고 도시가 정비되는 거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는 사업을 백날 우리가 얘기를 해봤자 그것들이 우리 공공 입장에서도 도시 정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속통합기획은 실현 가능한 사업성, 실현 가능한 공공성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사업이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공성과 최소한의 사업성은 서로 간에 이제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절충안을 마련하는 계획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설명해드리는 가이드라인은 계획의 그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라는 게 재개발이라는 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초반에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걸 기반으로 주민분들께서 조합을 설립을 하시고요. 설계자도 뽑으시고 시공자도 뽑으시고 그 다음에 건축계획 수립하셔서 또 심의 신청하셔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데만 종전에는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저희 신속통합기획에서는 5년 정도 걸리는 도시계획 초반의 결정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지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성북청에 여쭸더니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2년 안에 구역 지정을 목표로 오늘 초반에 도시계획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는 작업이고요. 오늘 여러 주민분들이 주신 말씀 들어서 계획안이 만약에 이 기획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이 기획안대로 추진하게 되면 시행착오 없이 사전에 저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분들이 다 검토를 하셨던 계획이기 때문에 한 번에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종전의 정비사업하고는 굉장히 좀 다르다. 공공이 그동안에는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만 했지만 직접 계획을 짜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우리 도시계획위원분들도 직접 이 계획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민분들 의견 듣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빠르게 좀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그 계획 내용 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상지 개요입니다. 가운데 우리 종암동 뭐 약간 생선 머리같이 생기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도 이 대상지를 받아보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구역 면적은 한 32,000 정도로 작은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사가 가파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면 얼마나 많은 난관에 부딪힐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고 한 380명 정도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를 보게 되면 이제 주변이 다 산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개발하기 좀 어렵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잘 개발만 되면 정말 좋은 환경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고요. 예. 이게 좀 이제 저희 대상지 사진이죠. 뒤에 바로 개운산 공원이 있고. 근데 우리 대상지는 지금 굉장히 낙후되고 재개발이 필요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서 제가 현장 가서 보면 아 저기 레미안 종합 아이파크 막 20층짜리 25층짜리 건물들이 아파트들이 막 들어선 걸 보면 그 사이에 안에 끼어있는 우리 그 주민분들은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개발을 하는 이제 그동안의 개발의 관행으로 보면 뒤에 산 있고 또 아시다시피 뒤에 자연경관지구라고 돼 있죠. 옆에 있는 그 고려 아파트 있는 그쪽이 자연경관지구여서 한 5층 정도밖에 짓지를 못하는 데입니다. 자연경관지구 바로 앞에 있는 대상지가 예전 같으면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게 도저히 층수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저희가 이 재개발을 하면서 주변 지역 일대 분석을 해보니 주변이 이렇게 아파트 많이 들어섰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연 경관에 대한 고려는 이제 물론 지켜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최소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 정도는 갖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예전부터 판자촌이 있던 지역이 지금 굉장히 낡아서 재정비의 시점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좀 사진이 예쁘게 나오셨나 모르겠는데 저희 MP 선생님, 양태욱 김호종 교수님께서 이제 그 MP 선생님 맡아주고 계신데 어려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사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재건축 단지, 큰 단지들도 보고 계시고 재개발 단지 큰 단지도 있는데 우리 이 작은 단지이지만 그만큼 이게 이렇게 어려운 지역들에 재능 기부를 하셔서 하는 거에 많은 큰 보람을 느끼시고 저희 사업에 같이 좀 해서 총괄 MP를 맡아주셨고요. 저희가 자문회의를 한 6번 하고 간담회 거쳐서 오늘 설명회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 대상지를 받아보니까 처음에 우리 대상지 봤을 때 이게 참 주변이 우리 대상지도 낙후됐지만 주변에 이제 무화과 건축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토지 대장을 다 떼어보지지 않으셨으니까 무화과 건축물 잘 파악을 못하셨을 수 있는데 우리 아파트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화과 건축물 저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점점이 찍혀져 있는 무화과 건축물도 많고 특히나 주민분들께서 이번에 구역경계 그려 오실 때 구역경계에 겹쳐져 있는 저 2번 밑에 있는 저기 보면 2번 밑에 있는 저 파란색 점 같은 경우는 구역경계에 걸쳐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개발을 하면 이 무화과 건축물은 털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고민들도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는 마을버스 진입길 보시면은 굉장히 좁은데 보차가 혼용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종교시설도 중간에 있죠. 영산법회가 있는데 종교시설 떡하니 자리 잡고 있고 대상지 경계도 굉장히 불규칙하고 이 개발에 어려움이 좀 있겠다라고 하고 전치시설과 주변시설과 어떻게 좀 경계를 조정하면서 할까라는 숙제가 있는 대상지입니다. 특히나 우리 대상지의 큰 특징은 지형의 단차가 급하고 중간에 절개지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안반 지형의 절개지가 굉장히 높은 그 높이로 있죠. 이제 지형의 고저차도 높은 데다가 왼쪽 밑에 보시면 저희 대상지를 이제 단면을 끊어놓은 모습입니다. 이게 안반으로 되어 있고 쭉 가다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평지로 이어지는 이 지형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저 부분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절벽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춥고 눈도 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거를 보면 나 정말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이 재개발이 정말 시급하구나라는 생각들 많이 하게 되고 대상지 내부에서 이렇게 가파른 계단이 있는 이런 우리 대상지가 갖고 있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이렇게 아파트로 잘 개발이 되어 있지만 우리 대상지는 여전히 이제 노후화되어 있고 변변한 편의시설도 없는 대상지의 한계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높이가 굉장히 제한적인 지역입니다. 주변에 잘 경어지고 있는 거와 더불어서 그 개운산의 최고 높이가 127m라고 합니다. 127m고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 세레니티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평지에 있고 아래쪽에 있는데도 127m예요. 그러면 우리 대상지는 몇 미터로 가야 되는 거지? 127m까지 과연 지을 수는 있는 걸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사업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높이가 얼마일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러한 어려움을 좀 극복을 하면서 우리 단지에 대한 계획 원칙을 4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개운산 경관이 그래도 좀 높이 제한은 있는 지역이지만 우리 지역의 단지만의 특징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산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있는 이런 단지가 또 나름의 특색과 좀 우리 좀 랜드마크적인 단지가 될 수 있다라는 개운산의 경관을 최대한 이제 살릴 수 있는 그런 단지 계획.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지형의 단차를 극복하는 계획들. 세 번째는 기존의 생활 서비스 시설들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확보하는 것들. 그다음에 주변 여건들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하는 4가지 숙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높이입니다. 그래서 127m 주변 지역 제일 높은 거 있죠. 저희도 127m까지 접으려고 저희 도시계획 위원분들하고 엄청 6차례 거쳐서 자문 논의를 했습니다. 보시면 왼쪽 부분은 좀 현황 층수가 4에서 5층, 아래쪽으로 보시면 우리 이제 2에서 4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변 해발고도 제일 높은 거 117m까지 그래도 지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산하고 좀 가까운 쪽은 13층 정도. 그래서 산하고 좀 먼 쪽은 우리도 옆에 127m만큼은 접보자. 그래서 우리 대상지도 127m까지 높이를 풀고 좀 그 대신에 산하고 가까운 쪽은 좀 낮게 스카이라인을 만들면 그래도 그렇게 많이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 도시계획 위원분들이 납득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이제 경관계획으로 층수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2에서 4층 현황 건축물에 살고 계시고 2종 7층 용도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법상으로는 7층 지역이죠. 이제 그런 지역이지만 용도 지역을 좀 변경을 하면서 22층까지 계획을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높이를 완화를 해주는 대신에 공공의 입장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입장에서는 뭔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단지는 우리 단지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뒤에 개운산이 있죠. 개운산 근린공원이 있으니까요. 앞에 있는 종합로 19길에서 개운산 방향으로 이렇게 열린 배치를 좀 할 테니까 우리가 높이에 대한 제한을 좀 완화를 합시다. 이렇게 좀 논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개운산 방향으로 이렇게 열린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서간에 통경축을 확보를 하고 남북간에도 이제 개운산에 이렇게 씌어져 이제 둘러싸여져 있다 보니까 동서간에 하나, 남북간에 하나 정도의 통경 구간을 우리가 좀 지킬 테니까 높이에 대한 부분은 좀 완화를 하자 이런 계획들을 좀 하게 됐고 이런 통경 구간이나 열린 배치 계획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지 안에 외부 공간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서 아이들이 좀 뛰놀고 이제 놀이터에 가서도 놀고 이제 주민분들 쉬시고 하시는 공간들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경 공간들을 한 2개 정도 만든 계획안을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2개의 십자형 통경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아까 제가 지형의 단차를 설명을 드릴 때 왼쪽은 굉장히 높고 아래쪽으로 뚝 떨어지는 지형의 단차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왼쪽에 좀 지형의 단차가 높은 쪽은 A 영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중층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른쪽에 지형의 단차가 좀 낮은 B 영역은 중고층으로 배치를 하는 계획안을 좀 수립을 했고요. 그럼 그 경계부가 있을 거잖아요. 그 경계부가 갑자기 지형의 단차가 많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는 요새 최근에 테라스 하우스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이후로는 밖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집 안에서 이제 마당을 갖고 활동하는 주거 유형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지형의 단차가 있으니까 지형의 단차가 있는 부분에 테라스 하우스를 좀 만드는 그런 계획안으로 건축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구름지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그 절토를 안 하는 계획들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왼쪽에 단면을 보시면 저 빨간색 선이 채석장, 예전에 채석장으로 쓰였던 우리 대상지의 경계고요. 보통 개발을 하게 되면 저 부분을 깎아서 지하주차장을 3층, 4층 이렇게 넣게 되는데
안반을 발파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공사비가 든다고 합니다. 우리 대상지도 어려운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발파를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굴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지하 주차장도 쌓는 형태로 지하 주차장을 계획한 거를 좀 보시고 계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의 단차를 이용해서 이제 종합로 19길 변에는 주민 공동시설, 아까 말씀드린 중앙부의 단차가 많이 나는 부분은 테라스 하우스를 건립을 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 수립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단면에 대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하 주차장도 지역의 단차가 나지만 서로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다 지하 주차장 동선 계획을 짰기 때문에 이제 지역의 단차가 나는 부분을 잘 활용해서 지하 주차장 동선 계획도 되어 있고요. 가운데 테라스 하우스의 모습인데요. 테라스 하우스의 향이 지금 동서 방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완전 동향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동향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남향이 조금 더 해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완전 동향으로 되어 있는 거에 창문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다 꺾인 거를 이제 꺾이게 설계한 모습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동향이 아니라 남동향으로 좀 향을 배치를 하게 되면 거실에서 좀 해가 잘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엇갈려서 배치한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대상지 안에 이제 엘리베이터라던가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어르신들도 다리 아프지 않게 오르내리실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북측에 있는 차량 출입구 주변으로 마을버스 정류장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정류장 이용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으시도록 단지 내에다가 이런 수직형 엘리베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하는 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역의 단차가 나는 그 종합로 19길 변에는요, 이제 뭐 저희가 예시를 좀 들어봤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주민분들께서 이제 조합 설립하시고 이제 설계자 선정하셔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시면 되는데요. 예시적으로 보면 뭐 단지내 상가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뭐 어르신들 많으니까 건강 케어센터, 뭐 피트니스, 도서관, 뭐 마을 공방, 요새 유행하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 좀 넣으실 수가 있는데, 우리 대상지가 지역의 단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획하기 어렵지만 그만큼의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보신 테라스 하우스라던가 이런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법상으로는 지하잖아요. 뒤쪽이 막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용적률에 삽입이 안 돼요. 용적률 삽입이 안 되니까 분양 연면적을 지상을 온전히 쓰실 수 있는 거죠. 평지에 있는 아파트는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면 커뮤니티 시설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잡아먹고 건축 연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거는 커뮤니티 시설을 지하에 넣게 되면 그 온전히 지상층 연면적을 주거용 연면적으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요. 단지 안에 다양한 테마를 갖는 이제 정원계획 같은 것들도 저희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대상지 경계부에 대한 처리 방안도 좀 부연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법회가 하나, 그 절이 하나 있잖아요. 절 형상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저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경계가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우리 건축하는데 토지용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저기 있는 진하게 보라색 되어 있는 거는 건물이고요. 저 옅은 보라색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여기 그 영산법회랑 좀 협의를 하셔갖고 대토계획을 통해서 아래쪽에 보이는 A와 같이 반듯한 정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럼 우리 대상지가 조금 더 토지용 효율화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왼쪽에 보시는 그 B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버스 회차 공간이라고 써놨습니다. 우리 대상지 구역계가 너무 희한하게 생겼죠. 여기 삐죽 튀어나오는데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저기를 뭘 하나, 우리 대상지 구역 경계 안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게 마을버스가 이제 종합로 19 닷길변으로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은 고려아파트 안에서 회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회차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공공공지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이렇게 지금 주민시설도 놓고 거기에 앉아서 이제 좀 쉬면서 버스도 기다리고 하는 공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짜투리 공간을 그렇게 좀 계획을 했고요. 밑에 있는 우리 구역 경계에 걸쳐져 있는 저 무허가 건축물들을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쫓아내기도 애매하고 뭐 또 그런 민원도 생기고 할 거잖아요. 저희가 공공시설, 공공공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는 개발을 하고 저 공공공지는 구청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정리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협의를 하실 거고요. 우리 대상지는 공공공지를 제외한 저 옅은 노란색 안에만 획지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종합로 19 닫기를 정비하고 이제 중간에 도로 계획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요. B 구간에 보시면 그 공공공지 뒤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맹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뒷길을 그냥 열어드려서 이제 그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우리 주민 땅이지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이제 열어두는 계획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왼쪽에 또 호랩산 기도원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또 우리 땅을 뺏기지 않으면서 그냥 그분들이 지나가실 수 있게만 통로를 여는 개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A 구간에 보면 해치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대상집 경계가 보면 밑으로 이제 꼬리를 하나 달고 있잖아요. 저기 꼬리 되는 부분이 너무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하니까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중간에 영상 법회사로 들어가는 길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땅이 아닌데 못 들어가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럼 그 길을 그럼 기부 찬합을 하냐, 도로를 개설을 해서 기부 찬합을 하면 우리 땅이 또 뺏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땅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분들이 지나가실 수 있게 상부 공간만 도시계획 시설로 열어주는 방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이 기반시설 계획을 해보니까 보통 저희가 재개발을 하면 이제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 없던 기반시설들이 생기잖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를 생긴다고 합니다. 도로, 공원 이런 거 하다 보면요. 네, 우리 대상지는 제가 부끄럽지만 한 0.4%, 5% 정도로 해서 기부 찬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우리 주민 땅을 최대한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계획을 해서 우리 대상지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저렇게 도로나 공공공지 같은 걸로 치환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순수하게 부담하시는 기부 찬합은 굉장히 낮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제가 감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설명드린 것들에 대한 종합 무상도고요. 용도 지역이 저희 대상지가 3종하고 2종 7층이 섞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3종으로 상향을 하겠다라고 하면 3 밑에 붙어 있는데 안 해주겠죠. 이제 보통 종전의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3종 없애고 다 2종으로 바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3종 경계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경계선만 조정을 해서 고층 주동이 위치하는 부분은 오른쪽에 3종 배치를 하고 우리가 저층 주동이 위치하는 부분 왼쪽에 2종 배치를 하는 형태로, 그것도 2종 7층에서 2종으로 1단계 종상향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계획이 수립된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요. 최고 총수이 한 22층 정도 되고 세대수는 850세대, 용적률은 262% 정도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찾을 수 있는 용적률은 저희가 최대한 127m 정도 기준을 바탕으로 좀 최대한 찾은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요. 주동의 유형이 주로 판상형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동풍이 가능하고 굉장히 주거 환경이 좋을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계획은 출입구 2개소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꼬리가 나온 부분도 차량 출입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 3개소의 출입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기존에 있던 가로들은 단지 내 보행로로 다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가 최근에 그 재개발 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지처럼 굉장히 공사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고 사업성도 어렵고 우리 강북 지역이나 성북 지역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됐잖아요. 그렇게 낙후된 지역을 조금 더 이렇게 재개발이 잘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와중에 저희 서울시에서 최근에 제도 개선을 좀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바 같은 게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가 이제 기존의 종전의 제도입니다. 종전 제도에 따라서 용적률 계획을 한 거고요. 용적률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연면적이 많아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실 건데, 용적률을 세분을 하면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면 무조건 250, 200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제도상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우리 대상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197%고요. 그 다음에 계획적 공공기여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공보행 통로를 열던 돌봄시설을 개방하던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공공기여를 하면 217%까지 갈 수가 있고 20%죠 갭이. 그리고 거기서 도로, 공원 같은 것들을 기부 찬합하면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갈 수 있게끔 짜져 있는 게 왼쪽의 체계이고요.
거기서부터 법에서 정한 용적률까지 반을 임대주택, 반을 분양주택을 하는 체계로 짜져 있는 게 왼쪽에 있는 체계입니다. 보시면 197, 217, 218, 262 이렇게 짜져 있는 게 최근에 제도가 바뀌어서요. 이렇게 대지 지가가 낮고 지역 균형 발전상 좀 개발이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는 허용 용적률 20%를 40%까지 2배로 주는 계획안들이 최근에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중간에 있는 허용 용적률이 20%가 아니라 40%로 늘어났고요. 밑에 있는 기준 용적률도 197%가 아니라 소형주택을 많이 확보를 하면 20%를 또 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결국은 허용에서 20%, 소형주택에서 20%에서 총 40%의 용적률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변경이 되어서요. 그 제도 변경된 거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계획을 했을 때 분양세대가 저희가 대충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평형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분양세대가 한 37세대 증가를 하고요. 임대주택이 한 37세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 단지의 혜택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경관이 굉장히 좋아져서 통경이 좋아지면서 우리 단지 안에서 개운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주성이 향상된 계획, 또 테라스하우스라던가 주민공동이용시설들을 통해서 지하층에 들어가는 것들을 계산을 해봤더니 거의 용적률 10%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계획들, 그다음에 공사비를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굴토를 최소화하는 계획들, 또 용적률을 확보하는 이렇게 용도 지역에 대한 조정 방법들, 그다음에 사업성을 향상하는 용적률에 대한 지원 사항들, 토지이용 효율을 최대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로를 하는 게 아니라 도로를 개방하는 형태로 좀 입체적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같은 것들이 종전 계획 대비 우리 단지가 신통을 통해서 좀 좋아진 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상지 조감도고요. 종암로 19 닷길에서 본 모습이고요. 개운산에서 우리 단지를 본 모습입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열려있는 통경들이 보이실 겁니다. 예.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뒤쪽에 이제 모형이 있는데요. 들어오시면서도 보셨을 거고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못 보셨을 테니까 나가시면서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운데 테라스하우스 부분의 부분 조감도고요. 전체 대상지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가로변의 모습입니다. 단지 내부의 커뮤니티 공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그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좀 주시면 그 부분들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 목표는 연내 가이드라인을 확정을 짓는 건데 오늘 주민분들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가 그 상황에 맞춰서 스케줄 관리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아마 구청의 목표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주민분들 동의 빠르게 하셔서 조합 설립하시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설명을 마치기는 할 건데 이걸 들으시면서 그래서 내가 분담금이 얼마를 하는 거야 이 질문을 하시려고 하셨죠. 이 질문 하시려고는 알고 있는데 지금 분담금 산출을 하려면요 기본적인 계획, 기본 구상이 확정이 돼야 이걸 바탕으로 분담금을 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 구상을 설명드리는 자리고 요거에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대충 봤을 때 비례율이 나쁘지는 않은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사업이 돌아갈 정도로 나오는데 이거를 오늘 주민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구청에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져서 분담금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분담금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가진 땅이 40제곱미터 밖에 안 되는데 나는 8사에 살고 싶어. 그러면 분담금 많이 내야 되겠죠. 내가 3구에 사는데 3구에 살고 싶어. 그럼 분담금 적게 내도 되겠죠. 근데 만약 그냥 예전처럼 재개발이 그냥 돈 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요즘엔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각자 본인의 여건에 맞게 내가 실질적으로 부담 가능한 평형을 선택을 하시고 내가 분담할 수 있는 분담금을 결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까지 오늘 신속통합기획안 이제 가이드라인 설명을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